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습지 87쪽이에요. 자,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부분에서 무장투쟁과 의열투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다양한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찾자라고 하는 오늘의 제목에 있는 이런 무장투쟁이 있을 수 있고, 실력을 길러서 일본과 싸울 만한 실력을 기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라를 찾자라고 하는 운동이고 그러는데, 오늘은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군 활동을 해서 나라를 찾자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무력투쟁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 무력투쟁도 무장투쟁하고 의열투쟁이라고 해서 여기는 단체적인 활동, 개인적인 활동으로 나누어서 볼 건데, 오늘은 무장투쟁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청산리 전투에 대한 민족 기록화입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를 보면은, 자, 3.1운동 이후에 국외에서 전개된 무장투쟁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3.1운동 이후에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과 연결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일제히 통치 방식에 대해서 1910년대 통치 방식, 20년대 통치 방식을 배웠었죠. 네, 10년대에는 무단 통치, 무력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는 그리고 우리의 그거에 대한 저항운동은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거,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비밀리에 결사를 조직을 만들어 놓고 하는 운동, 이런 거였었죠. 근데 이제 3.1운동을 거치면서 일제히 통치 방식이 문화 통치로 바뀌죠. 그러면서 우리의 저항의 모습도, 독립운동의 방법도 달라지는데, 오늘은 바로 여기에 있는 무장투쟁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1910년대에 여기저기 수많은 독립운동 기지들이 만들어졌던 거 배웠고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투쟁이 이루어지는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1920년대에 독립군 부대들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데, 자, 이거 보면 위에서부터 북로군정서군 해가지고 그 이름도 유명한 김좌진이 있네요. 이 북로군정서군은 우리 지난주에 그 독립운동 기지 할 때 여기 북로군정서군이 있었던 이곳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대종교가 있었죠. 그래서 대종교가 이곳으로 올라와서 중광단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기지할 때 배웠어요. 이런 단체를 만들었었고, 이 중광단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독립군 조직이 북로군정서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한독립군은 홍범도, 그 이름도 유명한 홍범도가 이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와서 서로군정서군은 여기는 주로 삼원보에서 신흥무관학교 만들었던 거 기억하죠? 그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독립군 부대가 바로 서로군정서군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독립단은 국내의 의병 출신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만들어진 조직들입니다. 그 다음에 광복군 총령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속의 독립군 부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장투쟁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그러면 1920년대 왜 이렇게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무장투쟁 20년대 활발하게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3.1운동을 배웠지요. 근데 3.1운동이 비폭력적으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독립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됐잖아. 그래서 이들이 깨닫기를, 3.1운동을 지나면서 깨닫기를, 이러한 방법으로는 독립이 안 이루어지는 거네. 우리가 아무리 독립이라고 목소리 높여서 세계를 향해서 외치더라도 결국은 안 되는 거였어. 그럼 뭘로 통해서 결국 우리가 독립이 될 거야? 일본과 투쟁을 해서, 무력적인 투쟁을 해서
해방을 광복을 맞이해야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1920년대에는 무장투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오늘 이 시간에 투쟁을 두 가지 배울 건데,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래서 여기 위치들을 잘 봐두도록 합시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지역,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봉오동 전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20년 6월에 봉오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이 전투의 배경을 보았더니 만주 독립군 부대들이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쳤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3.1 운동과 같은 그런 만세 운동 가지고는 독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가 계속해서 국내로 공격을 들어가는, 그래서 만주에서 국내로 가서 습격을 하고 돌아오는, 이렇게 치고 빠지기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국내 일본군과 관청을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군 부대들 또는 어떤 식민 통치 기관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뭐 면사무소니 군청이니 이런 걸 공격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친일파들을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군자금을 모금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순식간에 만주로 다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 측 입장에서는 조선총독부 입장에서는 이 독립군 부대를 손대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1920년도 여기 지금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6월까지 이들이 한반도로 들어가서 공격하고 빠진 게 한 1600번 정도 된대요. 1600회 정도?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놈들이 언제 들어올지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손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독립군을 이제 추격을 하게 되지만, 근데 이들은,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이것을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여기 있는 군무도독부, 이런 애들이 연합을 해서 결국에, 잠깐만 그림을 볼게요. 여기 보면 이런 애들, 여기 국민회군, 군무도독부, 신민단군, 이런 애들이 한꺼번에 연합을 해서 봉오동으로, 여기 계곡이에요. 여기 높은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계곡인데, 이곳으로 유인한 다음에 이들이 먼저 유리함 지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면서 결국에 이들을 물리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이때 당시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 독립군의 사망자가 4명인데 일본군은 157명이 사망했고, 그 다음에 부상자는 30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꽤 훌륭한 전승을 이루어내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일본군이 얼마나 열나 짜증났겠어? 그래서 얘네들을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얘네들을 가서 제대로 밟아줘야 되겠어, 제대로 손대야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기 이 독립군을 가서 선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독립군을 뭔가 공격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일본군이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군을 만주로 투입시킬 뭔가 건수를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요. 잠깐만 지도에서 훈춘 사건의 이 훈춘을 보는데, 여기 훈춘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사건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여기에 일본 영사관이 있었고 일본 민간인들이 좀 살고 있었는데, 중국에 보면 마적단들 있죠. 말 타고 다니는 도적대, 떼야 완전히 물인데, 이 도적대들에게, 마적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야, 여기 훈춘에 가서 니네가, 원래 마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적대이기 때문에 동네에 가가지고 한번 휩쓸고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사용할 만한 뭐 돈을 뺏어가면 되는 이런 것들이 마적단들의 그런 특징이 없는데, 워낙에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짓거리다 보니까 얘네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 돈을 주고서 야 너희들 돈 받고서 뭔가 좀 너희들 하는 거 즐겁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뭘 원하는 게 했더니 훈춘을 가서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한번 휩쓸어 달래. 대신에 거기에 하나 유념해서 할 게 있는데, 훈춘을 가보면 일반 민간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영사관이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좀 손을 대줘 라고 있고, 야 니네 일본인들 죽여도 돼? no. 다 죽이지는 말고 일부 가서 좀 손을 좀 대줘. 몇 명은 죽여도 뭐 무방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마적들이 여기 훈춘을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영사관을 습격을 해서 일본인들 몇을, 민간인들 몇을 죽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휩쓸고 간 뒤에 일본 정부 측에서 그러는 거지. 여기 이 마적대 속에 마적단도 있었지만 한국인들도 있었고 러시아인들도 있었고 뭐 중국인들도 있었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 일본인들을 이렇게 습격해서 죽이지 않았니?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인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어 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서 일본군을 대대적으로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독립군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주에서 있는, 북간도에서 있는 애들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에서 있는 애들도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곳에서 바로 일본군을 만주로 들여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봅시다. 자, 훈춘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일본인의 생명의 안전을 위한다라는 구실로 대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립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여오고, 한반도에서 들여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곳에서 일본군이 이제 만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일본군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만주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동을 해가게 돼요. 백두산 쪽으로 이동을 해가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여러 독립군 부대가 청살리에서 일본군과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여러분들 청살리 전투에서 알아야 할 전투들을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백운평 전투, 어랑촌 전투, 또는 자 여기 그림으로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백운평 전투, 첫날 있었던 백운평 전투인데요. 자, 백운평 전투, 그 다음에 대표적인 어랑촌 전투 이틀째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전투가 6일째 있었던 전투가 고동화 전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청살리 전투를 시험을 치른다고 할 때 바로 이런 것이, 이게 청살리 전투라는 걸 알게 하는 힌트가 바로 백운평 전투나 어랑촌 전투, 왈루구 전투, 고동화 전투, 이런 것들에서 첫 전투인 백운평 전투, 마지막 전투인 고동화 전투, 가장 컸던 뭐 어랑촌 전투, 뭐 천수평 전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바로 청살리 전투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도 역시 계곡에서 있었던 전투이고,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서 엄청난, 그래서 아마도 일본인들이 여기 이 전투에서 뭐 한 1200명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그 다음에 한 20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대부분이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상을 내게 되면서 결국에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에서 물러날 일본이 아니죠. 일본의 자존심 엄청 스크래치 당했지.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 대비, 그 다음에 일본군의 독립군 숫자 대비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전투였었지만, 유리한 어떤 지형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또는 엄청난 김좌진의 그런 어떤 전략으로 인해서 대승을 거두고 일본군은 엄청난 참패를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로 독립군들을 향한 엄청난 이제 시련이 오게 되는데, 일본군이 바로
자기네들 참패를 당하게 되면서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바로 간도에 있는 우리나라 한인들이 이들을 전략적으로 돕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군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한인들이 바로 독립군 부대에게 정보로 알려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애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으로 간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습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간도 참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20년부터 21년까지 간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어떻게 손을 못 대니까 바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간도 참변인데, 자 거기에 와 있었던 해외 선교사의 수기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잿더미를 해축한 노인의 시체를 보았다. 몸에는 총 맞은 곳이 있고 살은 벌써 다 타버렸고 불을 놓은 지가 36시간이 3일이 지났는데도 시체 타는 냄새는 여전히, 그 다음에 어린이를 업고서 자기 가족의 무덤 앞에 우는 소리가 너무나 처량해서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사진을 찍었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찍어놓은 어떤 학살의 현장 이런 기록을 통해서 간도 참변에 대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또는 글로 남겨놓은 어떤 선교사들의 글이나 사진을 통해서 그날의 참혹함을 알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엄청난 간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이 심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독립군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본군의 어떤 공격과 그 다음에 간도에 살고 있는 만주에 살고 있는 우리 민간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들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국내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밀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집결을 하게 돼요. 자, 밀산 한번 여기 그림에서 볼까요? 자, 지금 여기 청살리 지역에서 이게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밀산이라고 하는 아주 위쪽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독립군들이 다 이동을 해서 여기로 이렇게 해서 독립군들이 총 집합을 하게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위로 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밀산에 집결한 독립군 부대가 대한독립군단을 이루게 돼요. 대한독립군단. 그래서 서희를 총재로 해서 대한독립군단 을 이루게 되고, 이들이 여기에서도 역시 활동할 수가 없는 게, 여기는 우리나라 그 민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중국 땅이다 보니까 일본군들이 역시 여기로도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자 지금 러시아 혁명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저기 시베리아 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바로 걔네들이 우리나라 독립군의 이런 어떤 군사력을 보고 무한 감동해서, 야 우리 그 혁명군 그 활동에 니네가 와서 우리를 도와줘. 그러면 우리도 너희들에게 숙식 제공, 그 다음에 너희들이 싸울 때에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지금 여기 이 혁명군은, 소련 혁명군은 누구랑 싸우고 있느냐? 바로 얘네들은 이제 적색군, 여기에 있는 적군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얘네 적색군이 누구랑 싸우느냐? 러시아 정부하고 싸우는 거예요. 백색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백색군은 또 누구랑 손잡고 있느냐? 일본하고 손잡고 있는 거야. 같은 어떤 그 황제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야 우리 적색군은 백색군이랑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 백색군은 일본하고 손잡고 있지. 이 일본은 너희랑도 적이지 않니? 그러니까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적색군이랑 너희랑 손잡으면 어떻겠어? 그럼 우리가 공동의 적을 너희가 일본군이랑 싸울 때 우리도 얼마든지 너희를 도와줄 수 있고 무기도 대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 줄게.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아까 봤던 자유시 걔네들 표현으로 스보보드니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스보보드니로 이동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로
모든 독립군이 다 이동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만주에서 있었던 독립군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독립군도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지역의 독립군 부대가 전부 다 자유시로 합류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독립군 조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얘네들 사이에 지휘권을 둘러싸고서 뭔가 분쟁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자, 여기 그 연해주라든지 시베리아에서 들어온 독립군 부대 쪽에서는 어떤 애들도 있느냐 하면, 걔네들 중에서는 그 독립군 2세, 3세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1860년대 말에 연해주라든지 이런 곳으로 건너간 애들 중에서는 걔네들의 2세, 3세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살아본 적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러시아, 그 다음에 소련, 여기에서 태어난 애들이다 보니까 얘네들 중에서는 바로 러시아의 혁명,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이 우선인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에게 또 이 지휘권을 넘겨줄 수 없는 만주에서 넘어간 어떤 독립군 활동, 이렇게 해서 지휘권 다툼이 우리들 사이에 있었고, 그러던 찰나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베리아 쪽에서 있었던 그 혁명군이 백색군하고 싸우는데 적군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는 백색군과 싸울 일이 없었고, 그러면서 이 혁명군들은 야, 너희들 독립군들 전부 다 우리 속으로 들어와, 이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지휘권을 우리에게 다 넘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군의 무장 해제, 그 다음에 소련군의 지휘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속에서 그걸 우리가 또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소련 적색군이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무차별 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자유시 참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그야말로 앉은 자리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고, 그래서 일부의 독립군들은 얘네들하고 같이 갈 수 없어, 믿을 수 없는 놈들이야 해서 그래도 죽어도 좋다, 우리가 만주에서 한번 제대로 일본군과 붙어보자 해서 일부는 만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소련 접색군으로 들어가는 애들도 일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자유시 참변을 거치면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요. 이렇게 해서 타격을 받고 만주로 돌아와 보니, 야, 여기는 거 봐봐. 자,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을 거쳐서 우리나라 독립군이 굉장히 약해졌었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수십 개의 독립군 부대가 독립군 하나의 단체로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독립군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돌아온 독립군 조직들 사이에 삼부로 통합이 이루어지게 돼, 삼부로 성립이 되는데, 삼부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거 중요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독립군 3개의 조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참의부는 1924년, 25년, 그래서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속에 압록강 주변 가장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아래에서 지도는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부는 서로 군정서 등 무장 단체를 통합해서 길림성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신민부는 주로 자유시 참변을 겪고 돌아온 독립군을 중심으로 해서 북만주 일대에서, 자, 여기 위치를 한번 봅시다. 자, 참의부 여기 맨 아래에 있죠. 그 다음에 정의부, 그 다음에 신민부, 이렇게 해서 순서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 정, 신 순서로 생겨났고요. 자, 이 독립군 3부는요, 거기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여기 보면 이 색깔이 지금 한인 다수 분포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이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한인들을 위한 어떤 잔치정부적인 성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군을 기르는 어떤 군사적인 기능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독립군 3부는 어떤 잔치 정부의 모습을 원하는 어떤 그런 활동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독립군 3부가 독립군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떤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고 이렇게 하니까
이 얘네들 일본 애들이 가만히 또 얘네들 놔둘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만주 애들이랑 같이 협정을 맺게 돼요. 미처 협정을 맺어서 자 봅시다. 한국인의 중국 땅에서의 무기 휴대, 그 다음에 한국 내로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위반자는 바로 중국 군벌들이 검거해서 일본으로 넘긴다. 그 다음에 일제가 야 얘 좀 잡아줘 라고 하면 중국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 지도자를 체포해서 일본 경찰에 넘길 거야. 이런 식으로 바로 협정을 맺어서 중국인들은 뭐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니 얼싸 좋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스의 협정을 맺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일본군과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중국 정부의 어떤 정식 허락을 받아서 거기에 뭐 이민을 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거기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걔네들과 싸우고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독립군 활동은 아주 위축되는 것이 바로 1925년 미찌아 협정 이후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와의 사이가 우리 독립군과 중국 정부와의 사이가 굉장히 껄끄러워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20년대 무장투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개별투쟁인 의위열투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